미국은 돈 풀고 일본은 최고 글로벌 금융시장 혼돈 속으로 2026년 글로벌 자금 흐름을 좌우할 양대 변수는 미국의 돈 풀기와 일본의 돈줄 죄기다. 미국은 내년 기준금리를 내려 돈 풀기에 적극 나설 전망이고 일본은 금리를 올려 풀린 돈을 빨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돈이 넘쳐나면 이 돈은 세계 각국으로 흐른다. 하지만 공평하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어느 나라엔 많이, 다른 나라엔 적게 흘러간다. 돈이 많이 흘러들어오는 나라는 경기가 호전되고 주가가 오르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린다. 돈이 적게 흘러오는 나라는 외환시장에서 통화가치는 하락하고 경제는 불안해진다. 일본이 돈을 걷어들이면 전 세계에 풀린 돈들이 일본으로 빨려 들어간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세계 경제의 자금 흐름에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돈 풀기와 일본의 돈 걷어들이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국가들이 많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과 일본의 엇갈린 유동성 흐름이 가져올 파장이 주목된다. 미국 내년 대대적 돈 풀기 예고. 2026년 미국발 유동성 파티는 12월 미국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예고됐다. 이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2.3%로 0.5%포인트 올렸다.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다. 미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최대다. 항공모함이 작은 배들보다 규모는 물론 속도까지 빠른 셈이다. 개인 소비 지출 PCE를 기준으로 한 물가 상승률은 내년에 2.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준이 관리 목표로 삼고 있는 2%보다 높다. 성장률과 물가를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최소한 동결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연준은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여기에 더해 매월 400억 달러의 단기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풀기로 했다. 경제 상식과는 반대로 통화 정책을 운용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은 다소 억지스럽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결정을 한 후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로 추정되는 범위 안에 있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던졌다. 중립금리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성장률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의 금리다. 중립금리가 얼마인지는 예측의 영역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지표를 들어볼 수도 있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의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이라는 경제의 기본 상식이다. 실질금리는 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0.3%가 비슷하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 0.4%를 더하면 적정 명목금리 수준은 4.7% 정도다. 12월 미국의 1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3.5%인 것을 감안하면 미국 금리는 여전히 낮다. 전통적인 경제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경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금리는 낮을수록 좋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중립금리나 경제지표에 입각한 통화정책은 트럼프의 문법과는 많이 다르다. 트럼프는 취임 후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려줄 것을 연준에 요구해왔다.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결정은 트럼프의 요구에 어느 정도 굴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니시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언급했다. 누가 지명되든지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슈퍼 비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돈 풀기 부작용 예상. 2026년 연준의 통화정책은 1970년대 닉슨 대통령 집권기 통화정책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70년 연준의장으로 지명된 아서 번스는 닉슨 대통령의 요구를 120% 받아들이는 연준 의장이었다. 그는 경기 부양을 위해 1년 새 기준 금리를 연 8%에서 4%로 4%포인트나 내렸다. 이 같은 공격적인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띄워 닉슨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된다.
197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후임 연준의장인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연 20%까지 올리는 살인적인 고금리 정책을 펴 물가를 안정시킨다. 트럼프의 시계도 내년 11월 중간선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훗날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금리를 낮춰 경기를 띄우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12월 FOMC 회의에서 점도표를 통해 내년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의 점도표는 별 의미가 없다. 내년 연준의장이 바뀌고 트럼프의 압박이 지속될 경우 금리 인하 회수와 인하 폭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앤 캐리 자금 추이가 권유된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면 이 돈은 전 세계를 떠돈다. 전 세계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모든 나라에 돈이 넘쳐날까? 한 가지 변수가 있다.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이다. 일본은 1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0.75%를 기록했다. 일본 니케이 신문 조사에 따르면 일본 은행들은 내년도 금리 상한선을 1.01%까지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일본 기준금리가 0.75%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23차례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그동안 일본과 다른 나라의 금리차를 이용해 해외로 진출했던 앤 캐리 자금의 환류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앤 캐리 자금 규모는 작게는 10조 달러, 많게는 20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금들이 일본으로 환류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풀린 돈이 어디로 갈지, 그리고 일본으로 환류되는 자금이 어느 나라에서 출발할지가 주목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발 금리 인하는 원화 강세를 이끄는 요인이다. 반면 일본의 금리 인상은 원화 약세를 유도하는 원인이다. 지난 6월 이후 한국과 일본의 환율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에서 불어닥치는 두 개의 커다란 자금 흐름이 한국 시장을 옥죄할 경우 우리 외환시장은 물론 주식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불어오는 위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스톡피시 STOCKFISH 중세 시대에는 대구와 청어 등 생선을 잡아 오랫동안 저장하는 방법이 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말리는 것부터 시작해 소금에 절이는 것까지 생선을 잘 저장해 파는 나라가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저장된 생선을 의미하는 스톡피시는 당시 기술과 경제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21세기에도 국가 간 기술 무역 경쟁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톡피시는 세계 경제를 진단하고 해안을 제시하는 칼럼을 지향합니다.